지난번 시간에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아직 못 보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1편 먼저 꼭 보시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하, 반갑습니다. 주쌤입니다. 제가 1탄에서 금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오셔야지만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리가 왜 자꾸 바뀌는 건지, 금리에 대한 더 깊은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돈도 화폐도 그 시장에 있는 어떤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가게 되겠죠. 당근마켓 같은 데서 중고거래들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가 중고거래 판매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만 원에 산 신제품 핸드폰을 100만 원에 팔겠다고 올렸어요. 핸드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제각각 저에게 연락을 하겠죠. 그중 9명은 처음에 제시한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한 명은 110만 원에 사겠다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판매자인 제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팔까요? 110만 원에 파는 게 이윤이 더 남기 때문에 110만 원에 팔게 되겠죠. 이 돈이라는 것도 정말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많아지면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없으면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왜? 수요가 줄었으니까. 돈이라는 것 역시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한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경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냥 중앙은행에서 돈을 그냥 확 풀어서 금리를 그냥 0으로 하면 소비가 느니까 경기 순환도 잘 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물 경기라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 대로 딱딱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연히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를 기대를 할 텐데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그 빌린 돈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금리를 낮춘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막상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금리를 낮췄는데 불경기도 계속 지속되고 실업 문제도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은 왜 또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불경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굳이 소비해서 쓰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 돈을 빌려서 재테크를 열심히 하겠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소비 진작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거품이 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상황들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볼까요? 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의도했던 대로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이제 언제까지 호황이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낮췄던 금리를 다시 슬슬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 또다시 불황이 왔을 때 다시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금리를 조금씩 높이면서 시장에 꼈었던 그런 거품도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하나의 국가에도 미치는 영향도 큰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금리 낮출래, 금리 높일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우리나라 금리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내용들도 종종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돈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보다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의 자본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빼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인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폭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본들이 다 넘어가게 되니까 무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인 자금에 의해서 증시와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금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꼭 필요한 게 금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재테크 초보이신 주린이분들 여러 번 반복하셔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